그렇게 되면 개발자가 망하는 거지 않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사실상 저희는 좀 반대거든요. 이제 오히려 개발자분들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싶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개발하시는 분들 자체도 개발이라는 거를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을 거는 이제 뻔한 거고 유지보수 관련된 이런 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이 AI를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온 범위 내에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 툴을 파워풀하게 쓰지 못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나만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 후는 사실 저는 바로 LLM에게 가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동안 이런 걸 해왔던 사람인데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까? 이런 거 묻기만 하면은 거기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유튜브나 아니면 그걸 진짜 입까지 이렇게 떠먹여주는 강의나 이런 클래스 가셔가지고 강의 듣고 따라해봤는데 또 나랑 좀 안 맞아가지고 또 오래 못 가시고. AI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특별한 방법을 탐구하는 팟캐스트 평범한 사람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호스트 유튜버 평범한 사업가입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발맞춰 비개발자도 손쉽게 코딩을 시작하고 퍼스널 브랜딩과 수익화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두 분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함께 진행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간단히 제임스님부터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챗 과장이라는 닉네임으로 다양한 AI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시작한 이태경입니다. 이 평범한 사업가님 팟캐스트에는 예전에 GPTS를 소개할 때 한번 출연했었고 이번에 두 번째 출연인데 이렇게 또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알파고고고님도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튜브 채널 알파고고고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비개발자, 비전문인 출신으로 AI 시대에 이 시선으로 바라보는 저희들의 이야기를 오늘 들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제임스님 또 책 과장이라는 또 닉네임으로 또 요즘 활동하고 계신데 또 유튜브 채널도 또 개설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유튜브 채널도 동일하게 챗 과장이라는 이름으로 개설을 했고 제가 챗 과장이라는 닉네임을 좀 만든 이유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제임스라는 닉네임으로 오래 활동해 왔었는데 알파고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성을 인지하고 나서 제임스는 사람들이 많이 기억을 못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채널명과 닉네임을 새로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게 지도 편달을 해주셨군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요. 네.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좀 공유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낙 또 알파고고고님께서 또 너무 단기간에 6개월 만에 구독자 2만 명을 좀 넘으셨더라고요. 굉장히 좀 빠른 성장세를 좀 보이고 계신데 또 채널 소개도 좀 간단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채널은 이제 AI에 관련된 소식들과 AI 툴들을 좀 소개를 드리는 채널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도 요 가장 블로그 쪽으로 이제 관련돼서 많이 접목을 해서 블로그 쪽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분들께 좀 많은 툴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또. 저는 워낙 그 챗 과장님과는 굉장히 오래된 인연이어서 이렇게 좀 오랫동안 거의 저희가 한 23년도부터 그 알게 모르게 연락을 하다가 24년도에 이제 같이 활동을 좀 많이 했는데 두 분 어떻게 또 같이 이렇게 또 만나게 되셔서 요즘 좀 활동을 같이 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우연히 이제 알파고님의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그 오픈 채팅방이 인원수랑 상관없이 되게 활성화되어 있는 방이 있고 아닌 방이 있는데 알파고님이 적극적으로 그 소통하는 모습을 좋게 봤었고 또 알파고님이 블로그 관련 GPTS를 만들었었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GPTS 책 출간 직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GPTS도 적극적으로 만드시는 모습을 보고 이제 책 출간 추천사를 요청했고 근데 알파고님이 또 반갑게 이렇게 써주시겠다고 해주셔서 그때부터 인연이 이어졌었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 제임스님, 그 책 과장님도 커뮤니티 운영을 저는 좀 굉장히 잘 하고 계시다고 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 알파 고고고님이 운영하시는 커뮤니티 들어갔는데 되게 깜짝 놀랐어요. 거의 좀 달고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되게 응대를 굉장히 좀 커뮤니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저런 부분은 내가 굉장히 좀 약한 부분인데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제임스님보다 더 커뮤니티 운영을 저렇게 잘하시는 분이 계셨다고 해서 계신 거 보고선 좀 놀라했던 것 같습니다.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좀 노하우가 있는지 좀 뒷부분에서 좀 나중에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추천사를 쓰게 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즘 두 분이서 또 같이 아예 좀 하나의 또 비즈니스를 같이 좀 운영하고 계신데 이 비즈니스를 같이 운영한다는 게 좀 생각보다 좀 쉽지는 않으셨을 텐데 특히 또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같이 결합을 하시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이제 작가님께서 저한테 이제 추천사를 부탁을 하셨을 때 제가 그 나름 좀 사람을 좀 잘 본다는 주의가 좀 셉니다. 좀 이게 그런 게 있다 보니까. 근데 이제 추천사를 부탁하실 때 저한테 보냈던 그 카톡, 장문의 카톡이 좀 이미 거기에서 저는 결정을 했어요. 아, 이 사람 진짜다. 약간 진짜라는 걸 알아봤고 이제 역시나 이제 추천사 때문에 미리 이제 그 책을 받아서 읽어봤는데 역시는 역시였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였고 그래서 어떻게든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그런 욕심이 제가 생겨가지고 작업을 많이 쳤죠, 제가 사실. 네.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뭐 이것저것 만나서 소통도 해보고 하니까 결국에는 진짜 좀 바라보는 방향성이 좀 비슷하더라고요. 우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집중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는 당연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거를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이용한다고 하면은 좋아하는 걸 하면서도 유지가 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부터 좀 같이 발맞춰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네. 너무 또 잘 보신 것 같고 저도 그렇게 해서 한 24년도에 좀 같이 활동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좀 제임스님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는 입에 좀 안 붙는데 책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진득하게 하나를 좀 파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기교를 안 부리신다고 해야 되나? 좀 AI 씬에서 굉장히 좀 이런저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중에 약간 좀 기교를 부리시는 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 한두 해가 지나가다 보면은 굉장히 그 모호한 어떤 그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어떤 영역에서 전문성을 나타나고 계시지 약간 모르실 정도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책 과장님 같은 경우는 진짜 GPT스와 거의 GPT스 장인이잖아요. 예, 약간 저보다도 더 많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셨고 또 책도 베스트셀러에 또 오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좀 구매를 해주셨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좀 한우물을 좀 깊게 파시는 것 같고 좀 뭔가 약간 진실되게 좀 접근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그 부분에 저도 함부로 누군가랑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도 사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당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좀 사람 보는 눈을 좀 높게 좀 그러니까 기준이 높은 편인데 제인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제 기준에 굉장히 부합했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하신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시너지가 날 거라고 느꼈던 거는 좀 저도 이제 느꼈던 게 약간 브랜딩만 좀 마케팅과 브랜딩만 잘 되시면은 되게 더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을 했는데 또 알파고고님의 어떤 그런 브랜딩이나 좀 마케팅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또 같이 하신다길래 굉장히 좀 기대를 했고 지난주에 4월 6일이었나요? 4월 5일 날 두 분의 워크숍도 또 제가 참관을 하면서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좀 오셔가지고 저도 굉장히 좀 기쁘기도 했고 좀 지속해서 좀 잘 될 거라는 좀 기대가 됐습니다. 좀 그 워크숍에 좀 그 내용이 뭐였고 어떤 기획 의도를 갖고 좀 진행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획 의도는 이제 비개발자 그리고 비전문가가 이제 저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 아이디어를 구현할 수 있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AI를 활용해서 다양한 코딩을 하고 그러니까 AI를 활용해서 코딩을 쉽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좀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실제로 제가 AI 활용 코딩 파트를 담당했고 이어서 알파고님께서 수익화의 본질, 뭐 마케팅하는 법, 퍼스널 브랜딩 하는 법을 다루셨지만 실제로 저희가 뭐 애초부터 뭐 이런 강의를 하자고 기획했던 건 아닌데 둘 다 이제 AI를 활용한 코딩 작업을 엄청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좀 강의로 만들고 싶었고
그래서 또 알파고님도 수익화랑 퍼스널 마케팅을 결국에는 이제 하는 데 있어서 AI 활용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가 돼서 수업까지 진행하게 됐었습니다. 두 분 다 제가 알기로는 또 비개발자잖아요. 근데 또 어떻게 또 이런 약간 코딩 교육을 좀 시작하시게 되셨고, 또 요즘에 굉장히 또 책 과장님께서 또 입코딩이라는 키워드를 또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좀 정확히 좀 입코딩은 뭐고, 또 어떻게 또 이 비개발자들이 개발 영역으로 좀 오시게 되셨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챗GPT가 나온 직후에 실제로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 저희 회사에서는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거기에 입력할 코드를 사용해서 만들어서 실제 회사 업무에 적용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AI 코딩 실력이 향상이 많이 됐고, 특히 커서라는 통합 개발 환경 툴에 AI가 탑재된 뭐 그런 서비스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그 전까지는 이제 개인적으로 활용할 뭔가를 만들어서 써왔다면, 커서가 나온 이후에는 이제 내가 뭔가 뭐 대단한 서비스는 할 수 없겠지만 그래도 간단한 서비스는 운영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이제 이 시장이 분명히 커질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코딩 방을 만들었고, 입코딩이라고 하면은 뭐 노코드 툴이라는 개념은 코딩을 할 줄 모르는 사람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해서 쉽게 뭐 코딩 없이도 쓸 수 있다는 개념이라면, 제가 생각했던 입코딩은 코드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입으로 말로 시켜서 이렇게 한다는 개념으로 만들었거든요. 저는 뭐 그 용어를 쓰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바이브 코딩이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고 있고, 뭐 제가 생각했던 이 코딩은 바이브 코딩이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바이브가 약간 이렇게 네, 해줘 뭐 감으로 하는 네. 약간 그런 용어로 좀 쓰이고, 좀 네. 사람들이 좀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저도 써보면서 굉장히 놀라는 게, 뭐 물론 그 전에도 이제 커서라는 툴이 나와가지고 개발자들은 굉장히 많이 썼는데, 비개발자들이 쓰기에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허들이 좀 있었다고 좀 느꼈는데, 요즘에는 진짜 이 비개발자들도 굉장히 이 커서라는 툴을 활용해서 다양한 개발 영역까지 좀 확장해 나가기 좀 시작했는데, 어느 정도로 좀 쉬워졌는지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일단 저도 커서를 사용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이 애용하고 있는 툴 자체가 러버블이라는 툴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 자연어로 진행하는 이 비개발자 입장에서 자연어로 진행되는 게 가장 메리트가 큰 것 같아요. 이제 코드 자체가 보이지 않고 그냥 바로 프리뷰 형식으로 이제 보여주는 형태가 진짜 좋고,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다 구현이 가능해서, 뭐 제가 만든 사이트 같은 경우에도 뭐 제가 직접적으로 뭐 토스 쪽이랑 이제 계약을 해서 그 결제 시스템도 구축하고, 물론 이제 이런 것 자체가 더 쉽게 가는 방향성도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아이맵이라든지 이미 있는 형태의 플랫폼을 쓰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은, 그런 것들이 이제 자유도가 또 떨어지는 부분들도 저는 상당히 존재한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성향적인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 제 성향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걸 좀 많이 좋아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진행하고, 게임을 하더라도 뭐 이렇게 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좀 성장형 게임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코딩도 결국에는 그 빌드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것도 없던 백지에서 시작을 해서 뭔가를 만든다는 행위가 저한테는 좀 많이 좀 접목이 됐고, 가면 갈수록 이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그 AI를 통해서 코딩 개발하는 거는 당연히 쉬워질 수밖에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 비개발자 비전문인 출신으로의 그 진입 장벽은 어느 정도는 저희는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런 강연을 좀 진행을 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면 약간 이런 거에 좀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 좀 어떤 거부터 좀 알고 좀 접근을 하면 좋을지, 좀 그 부분에서도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한번 이렇게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그 프롬프트만으로 이렇게 쉽게 뭐 웹페이지 같은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한번 보시면은 이제 바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네. 좀 한번 좀 직접 보여주시면서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이런 영상이 올라오면 또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그 어떻게 프롬프트만으로도 코딩을 하냐, 이렇게 또 그런 댓글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처음부터 강의를 시작할 때 그 바이브 코딩으로 할 수 있는 영역과 아직은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구분해서 말씀드리고,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백엔드랑 뭐 블로그를 구글 검색 엔진을 노출시키는 뭐 SEO 지식도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이제 일단 바이브 코딩을 시작하면서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러니까 일단은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시작하시다 보면 그런 지식들도 같이 이렇게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계점은 있지만 일단 시작하지만 간단한 웹사이트부터 만들면서 자기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고 그런 사이클을 뭔가를 완성해보는 사이클을 계속 완성하다 보면 그 코딩 실력도 빨라지고 관련 지식도 쌓인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챗GPT도 코딩을 잘하고 클로드도 코딩을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굳이 커서라는 툴을 또 따로 써야 되는지 좀 이 기존의 LLM 서비스와 커서는 또 어떤 좀 차이점이 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커서라는 것에 대해 아주 간단히 설명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실제 개발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툴이 있는데 그것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툴이에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것에 AI 서비스인 내부에서 AI 서비스인 뭐 GPT나 클로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제 개발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챗GPT랑 클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뭔가를 요청하면은 바로 이제 파일이나 폴더 같은 거 만들어주지 않잖아요. 근데 커서에서 뭔가를 요청하면 그 요청사항에 맞는 파일이나 폴더를 만들어주고 그 파일 안에 있는 코드도 직접 수정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수행합니다. 챗GPT나 클로드 요즘에 MCP라고 해서 그런 거를 이제 지원하기 시작했는데 아직은 커서에 비해서 일반 비개발자가 바로 사용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MCP라는 게 뜨게 된 계기 자체도 커서에서 MCP를 지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개념이 요즘에 많이 뜨고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커서는 뭔가 다른 거를 적용하는 것에 있어도 빠르고 업데이트도 오히려 이렇게까지 많이 해서 불편하다는 느낌이 있을 정도로 그 업데이트 지원도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그러면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좀 커서가 어떤 그 UI를 좀 구성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한번 좀 보여주시면서 좀 이야기를 나누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커서의 첫 화면인데 일단 프로젝트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폴더를 바탕화면을 하나 만들 거고요. 테스트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폴더명을 만들 때 중요한 게 그 영문으로 만들어 주시고 중간에 띄어쓰기 같은 걸 없이 해주셔야지 작동할 때 오류가 많이 안 나고요. 오픈 프로젝트를 누르고 바탕화면에 있는 테스트 폴더를 선택하면 이제 기본 환경 세팅이 된 거고 여기에 이제 실제로 수업에 활용하는 프롬프트를 하나 넣어 볼게요. 이거는 미용실 홈페이지를 제작해 달라는 단순히 텍스트로만 이루어진 프롬프트고요. 혹시 저 프롬프트는 좀 어떤 걸 통해서 또 뽑아내신 건가요? 이거는 직접 작성을 한 거예요. 뭔가 이용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뭐 간단히 만들어지는 도중에 설명하면 미용실을 홍보하는 뭐 페이지를 만들려고 하고 샵 이름을 넣어줬고요. 그 홈페이지의 기본 구성 요소인 뭐 헤더, 히어로, 메인 페이지 그리고 푸터 이런 요소들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줬고 커서 같은 경우에 홈페이지 기본 구성 요소인 뭐 HTML, CSS, JS라는 게 있는데 이걸로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이게 홈페이지 가장 기본적인 구성 요소예요. GPT나 클로드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당연히 이걸로 만들어주지만 커서는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을 안 하면 좀 더 복잡한 것을 만들어줘서 이렇게 지정을 해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이제 방금 만들었던 테스트 폴더 안에 이 인덱스 그리고 JS, CSS 파일이 직접 생성이 된 거예요. 바로 저장까지 된 거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클릭해보면 여기에 코드가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직접 수정을 할 수도 있고 뭐 특정 부분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수정을 요청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인덱스 HTML 폴더로 한번 들어가서 열어보면 이렇게 이제 아직은 완성이 안 돼서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완성이 되고 있죠. 윈도우의 경우에는 F5 버튼을 누르면 새로 고침이 되니까 이렇게 완성이 되면은 다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기 이제 보니까 아까 전에 보니까 저 모델 선택하는 것들이 있던데 모델을 다른 걸 좀 선택하려면 요금을 더 내거나 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모델은 일단 프로 유저라고 한 달에 $20 챗GPT랑 같은 비용을 내면은 현재 기준은 클로드 3.7 소넷 맥스라는 모델을 빼고는 전부 다 사용할 수 있고 코딩 능력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클로드 3.7 모델이 제일 좋거든요. 이걸로만 해도 충분하고 그 무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2주간 똑같이 클로드 3.7 소넷 맥스 모델을 빼고는 다 사용할 수 있는데 사용량이 150회로 제한돼 있고 그게 끝나면 더 이상 프리미엄 모델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유료 사용자의 경우에는 500회를 사용할 수 있고 그게 끝나도 느린 모드로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500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많이 사용해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이 실제로 다니는 미용실 링크를 이제 연동을 하게 해놨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여기는 뭐 기본 이미지로 가져왔으니까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이렇게 평점도 보여주고 여기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고 방금 입력한 텍스트 프롬프트를 한 번 입력했는데 이런 기본 페이지가 나온 거고 강의에서는 이제 이 이미지를 실제 사진으로 변경하는 뭐 그런 거 그래서 이런 이미지도 자기가 실제에 맞게 변경할 수 있게 하고 뭐 예약하기 버튼을 문의하기 버튼으로 바꾸는 거, 뭐 그리고 여기에 AI 챗봇을 탑재해서 응답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홈페이지를 온라인에 배포하는 과정까지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저 정도 페이지를 지금 저희가 거의 한 몇 분 안 돼서 저렇게 뚝딱 만들었는데 이전보다 굉장히 쉬워지긴 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저기서 이제 내가 수정하고 싶은 부분을 마음대로 그 자유도가 높다는 게 굉장히 기존에 뭐 저도 이제 아이맵을 쓰긴 하는데 좀 자유도가 굉장히 높다는 게 또 메리트지 않나. 저 기존에 저런 거 만지려면은 디자이너 아니면 개발자 아니면은 저런 페이지를 만들기가 좀 굉장히 어려웠는데 일반인들도 저런 페이지를 뚝딱 만들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좀 기술의 발전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걸 좀 이야기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방금 커서에 사용한 것도 똑같이 클로드 3.7 소넷 모델을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클로드에서 이 똑같은 프롬프트를 입력해도 거의 유사하게 만들어 줄 건데 이제 커서와 클로드의 차이는 클로드는 이제 또 업데이트 하려면 그 대화창을 찾아서 입력을 계속 해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커서에서는 HTML, JS, CSS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후속 이제 편집을 하기에도 용이합니다. 다만 클로드나 챗GPT는 아직까지 하나의 통합된 코드로밖에 제공을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비개발자 입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바이브 코딩을 계속 하다 보면 실력이 늘려면 어떤 폴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익혀야 되는데 그런 걸 익히기에도 좀 어렵죠.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워크숍 참여해봐서 어떤 과정을 진행하셨는지 좀 아는데 그 챗봇 붙이는 것도 되게 간단히 붙이시더라고요. 네. 좀 기존에 그것도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뭐 보프레스 같은 거 붙여가지고 코드 짜가지고 붙이는데도 되게 에러가 많이 나고 좀 어려웠는데 그냥 몇 줄만 미리 작성해둔 프롬프트로 이제 그 커서에 명령해가지고 붙이는 과정이 좀 굉장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기존에 약간 그 API 키도 또 입력하는 코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붙여도 또 잘 안 됐고 거기다 한 가지 그렇게 해서 또 뭐 나만의 저장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돈 주고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PDF 파일이나 뭐 저장을 할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그 부분이 좀 인상 깊게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확실히 이런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어서 고객 응대하는 챗봇까지 붙이는 사실 이 정도 하려면 금액이 상당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벌셀 같은 저희 사이트를 온라인으로 배표해주는 그런 서비스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사실 저희가 몰랐던 거고 이제 AI를 활용하면서 사실 알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홈페이지 만드는 거 말고 좀 또 다른 사례가 좀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사실 커서라는 툴은요, 그 웹앱 형태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제 프로그램 형태도 만들 수 있는 개발 툴 기반이기 때문에 뭘 하든 다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웹앱을 진행을 했었던 이유가 어쨌거나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게 결과적으로는 웹을 만들 줄 알면 나중에 앱도 만들 수가 있는데 앱으로 개발을 시작하신 분들이 나중에 웹으로 넘어올 때 어려움이 많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웹 기반을 좀 먼저 만들려고 했었고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이 그 CI 확장이라는 게 AI를 활용해서 퍼스널 브랜딩이 목적이다 보니까 그 퍼스널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를 만드는 게 가장 좀 적합하지 않나라고 좀 진행을 하고 있었고
있었고요. 그 외에도 사실 뭐 자동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좀 여러 가지 커서를 통해서 개발하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으시고 자신들의 그 효율성이라든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커스터마이징 이제 직접적으로 다 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 뭐 구체적인 사례를 조금 더 얘기해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드프레스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데 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키워드 하나만 입력하면은 워드프레스 블로그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해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저희 둘 다 만든 건데 유튜브 스크립트 추출기라고 해서 유튜브 URL만 입력하면은 뭐 스크립트를 쫙 뽑아주고 그 프로그램을 카카오톡 채팅방 봇으로도 만들어서 누가 URL 올리면 URL 그 내용을 정리해서 대답해주는 채팅 봇 뭐 이런 것도 만들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다양한 매크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또 사용하고 있기도 해요. 그 혹시 블로그 관련된 거 만드셨다는 거 혹시 뭐 잠깐 보여주실 수 있으신 게 좀 있으실까요? 근데 오늘 제가 컴퓨터를 안 가져와서 지금 네네네네. 보여드리긴 좀 알겠습니다. 어렵습니다. 다음에 뭐 저희가 모두가 좀 오픈이 가능한 링크라면 네. 뭐 말씀해 주시면 뭐 설명란이나 뭐 고정 댓글로 남겨놓도록 하고 네. 약간 공개하기 좀 어려우면 나중에 또 한번 소개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좀 이어서 또 아까 전에 알파999님께서 계속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엔 이런 툴을 활용하더라도 어쨌든 두 분이 운영하고 계신 게 뭐 퍼스널 브랜딩을 위한 어떤 나만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어서 네. 거기서 이제 사람들과의 뭔가 소통을 하거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거나 좀 이렇게 좀 활용하는 거를 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간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좀 약간 막연하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좀 퍼스널 브랜딩에 대한 간단한 좀 개념 정의와 좀 여기에 또 AI 기술을 또 어떻게 좀 접목해서 나의 어떤 가치를 더 올릴 수 있는지 그리고 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시대가 이제는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시대라고 말해도 모자르지 않을 정도로 대부분의 모든 거의 90% 넘는 사람들이 유튜브를 보든 블로그 글을 보든 TV를 보든 매스컴을 통해서 뭔가에 대해서 접목이 되든 결국에는 콘텐츠를 소비가 되고 소모가 되는 대시대가 좀 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 퍼스널 브랜딩이 이게 중요한 게 예전에는 저희가 갖고 있었던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다 하나에 특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뭐 회사에서도 진행을 한다 했을 때 기획부서가 따로 있었을 거고 영업부서가 따로 있을 거고 디자인부서가 따로 있었던 시절에 회사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게 AI가 등장하면서 발전이 되고 진화가 되면서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메리트고요. 그거를 토대로 회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었던 거를 이제는 개인이 할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퍼스널 브랜딩의 가장 큰 목적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콘텐츠를 소비하고 소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딱 목적성이라는 것만 딱 정확하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굳이 상품이 아니어도 되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한다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고 했을 수도 있지만 이 퍼스널 브랜딩은 나라는 사람 자체가 브랜딩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만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내가 만든 상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무형이든 유형의 어떠한 결과를 토대로 브랜딩을 해서 그거를 회사처럼 이제 혼자 운영을 하는 형태다라고 쉽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퍼스널 브랜딩의 개념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셨는데 여기에 좀 AI 기술을 어떻게 좀 접목을 해서 좀 나만의 브랜딩을 더욱더 가치 있게 디벨롭할 수 있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획적인 부분 관련해서 좀 많이 쓰이고는 있죠.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기획을 LLM 모델들과 좀 진행을 많이 하고요. 뭐 디자인적 요소 같은 경우에는 미드저니 같은 거 그리고 뭐 혹여나 이제 비디오가 필요하다고 하면 지금 런웨이 같은 거를 좀 쓰고 있는 편이고 콘텐츠 안에 들어가는 저희가 감마라는 툴이 있다고 치면은 감마 AI는 저희가 PPT를 만들어주는 툴인데 저희가 기획을 하고 누군가의 미팅을 하려는 자리거나 혹은 강연을 하거나 강의를 했을 때 필요하게끔 쓸 수도 있는 요소가 되고요. 뭐 더 나아가서 AI 개발 관련해서 아까 이제 짧게 보여드린 것처럼 뭐 커서 같은 툴을 사용해서 내 웹페이지를 만들고 그 웹페이지를 AI의 또 도움을 받아서 이제 SEO 최적화를 한 다음에 노출을 시키고 진행을 하는 요소라든지 다방면에서 모든 분야가 좀 가능하고요. 아까 이제 또 챗봇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온 것처럼 이 CS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가능하고 더 나아간다고 치면은 위스퍼 같은 모델을 사용해서 음성 관련된 이런 것들도 다 CS적 요소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인건비적인 부분 관련해서 혼자
충분히 다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크게 드네요. 실제로 저희가 만든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면 또 네네, 한번 이해가 보여주세요. 더 빠르실 것 같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알파뎀이라고 알파고님께서 만든 사이트고, 단순히 이제 퍼스널 브랜딩 해서 그 런칭하신 온라인 강의도 소개하고, 여기서 이제 저희 오프라인 강의하는 것도 수강 모집을 하고요. 알파고님도 정말 저희 둘은 그 조금이라도 코딩을 배웠던 사람이 아닌 정말로 0에서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알파고님이 이 강의 준비하면서 강의가 진행되기로 확정된 이후에 이제 백엔드랑 그런 토스 페이먼트 연동하는 거 이런 것도 다 처음 시작하고 하셨거든요. 근데 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지만 그래도 한 2주 내에 다 마무리를 하셨었죠. 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게 사실 뭐 비개발자 비전문인 출신이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존재는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진행이 된다라는 게 네. 큰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면 뭐가 문제라고 얘기해주면 또 진행이 되고, 그 전에는 엄두도 못 냈던 영역이고요. 이 굳이 커서가 아니라 이 백엔드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뭐 메이크라는 강력한 툴도 백엔드로 구축이 가능하고, 이제 뭐 여러 가지 툴들을 엠파렌도 그렇고요. 좌표도 백엔드로서의 기능을 엄청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국내에서 아직까지는 그냥 자동화 노코드 툴 정도로만 인지를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 거를 또 이런 웹 형태의 좀 백엔드로도 구축이 또 가능하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 바이브 코딩과 좀 접목이 되지 않나라고도 생각이 크게 갖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사이트도 하나 보여드리면, 네네. 저는 이제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서 뭔가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이렇게 정부 사이트를 들어가면 어디를 클릭해야 될지 처음에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 저 개인적으로 이제 증명서 발급 페이지를 뭐 어디 메일 같은 데 저장해 놓고 거기를 들어가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런 페이지를 들어가기 쉽도록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이런 걸 누르면 다 최종 발급 페이지로 연결되게 설정을 해놨고요. 이거 속도가 지금 잘 안 나오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을 해놨고, 네네. 그래서 이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몇 개 쓰고 여기에 이제 애드센스 광고까지 달린 상태거든요. 이런 식으로 개발자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거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데, 개발자면서 기획력이나 뭐 시장 보는 눈이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반인도 이제 이런 아이디어만 있으면 이런 걸 개발자가 하지 않은 뭔가를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런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네. 저렇게 그 애드센스 붙이는 게 또 네. 굉장히 저것도 또 돈이 기존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이잖아요. 네. 저런 것도 또 커서로 만들 수 있다니 되게 좀 무궁무진하네요. 아예 모르시는 분들한테는 저 정도만 하더라도 되게 뭔가 기존에 돈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예 엄두도 못 냈던 영역들을 좀 비개발자도 할 수 있다는 거에 희망을 좀 갖게 만든 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저도 바이브 코딩이라는 용어가 3월 달부터 이미 해외에서는 올 초부터 키워드가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었고, 한국에서는 이제 제 때문인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그 해외에서 바이브 코딩이라는 걸 다룬 그 Y 컴비네이터의 그 컨텐츠를 소개하면서, 그 컨텐츠도 그냥 번역만 했는데도 조회수가 몇만을 넘길 정도로, 그러고 나서 그때 뭐 제가 올려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시점에 딱 한국에서도 뭔가 이 바이브 코딩에 대한 관심도가 급증하면서, 이전에는 커서도 굉장히 개발자들한테 인기 있었지만 비개발자인 일반인들한테도 와, 이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라고 하면서 관심을 더 많이 끌게 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들고, 이런 사례들을 직접 비개발자들이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진짜 저 정도까지 할 수 있어? 하면서 관심이 더 폭증하게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크게 공감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같이 따라오는 저희의 그 가장 핫한 이슈거리가 있죠. 이렇게 되면 개발자가 망하는 거지 않냐라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께서는 그렇게 예측을 하지만은 사실상 저희는 좀 반대거든요. 이제 오히려 개발자분들의 황금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싶어요. 왜냐면은 당연히 개발하시는 분들 자체도 개발이라는 거를 생산성이 많이 올라갔을 거는 이제 뻔한 거고, 저희 같은 비개발자 출신들도 했을 때 분명히 어려움이 존재하고, 결국에는 이게 찍먹한 사람들이 더 개발자들을 많이 찾아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 애초에 시작을 안 해봤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시도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수요가 없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저희 같은 이제 비개발자 비전문의 출신들이 건들기 시작하면서 이게 또 배우고 싶어하는 욕구라든지, 그리고 결국에는 확실히 문제성은 있죠. 이게 100%
모든 게 가능하다는 아니고 결국에는 유지 보수 관련해서 이게 정말 좀 비개발자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저는 유지 보수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뭐 개발하시는 분들도 유지 보수가 가장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좀 하나의 또 개발자분들께는 그 유지 보수 관련된 이런 장이 또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 정도로 저는 오히려 이게 개발자분들에게 황금기가 오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합니다. 저는. 그 알파고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약간 이런 오류가 났을 때는 또 비개발자들은 또 어떻게 좀 대응을 할 수 있는지도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지 보수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실제로 스파게티 코드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용어인데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이렇게 처음부터 한 땀 한 땀 쌓아 올린 코드랑 우리가 AI한테 몇 번 명령해서 한 코드는 이제 완성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완성해 놓고 이 코드를 하나 그러니까 기능을 하나 덧붙이고 싶으면 완성된 거에서 기능을 하나 덧붙이는 게 아니라 앞쪽까지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계속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계속 생길 문제일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강의 때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하나를 어떻게든 완성을 시켜보고 그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예시로 들면 뭐 답지를 먼저 보고 저는 실제로 그렇게 공부했던 것 같아요. 답지를 먼저 보고 그 문제를 이해하듯이 코딩을 한번 어떻게든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고 나서 문제가 나왔던 곳들을 계속 이렇게 검토하다 보면 그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지 보수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뭐 거의 비개발자가 누구랑 협업하는 단계는 아니고 혼자서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해킹의 위험도 존재하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뭐 가입자를 받고 그 구독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이런 서비스를 하면 분명히 개선도 계속 해줘야 되고 유지 보수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 단계에는 아직까지는 혼자서 하기 힘든 단계인 거 분명하고 하지만 또 공감하시겠지만 AI 서비스의 발전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또 몇 달 후, 뭐 몇 년 후에는 제 생각이 또 많이 바뀌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 최근에 그 트위터에서 본 게시글 보고선 좀 놀랐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패스트 캠퍼스나 클래스 101이 굉장히 큰 그 교육 플랫폼이잖아요. 그거 소스를 통째로 다 공개한 그 플랫폼이 있습니다. 검로드라고 해외에서는 뭐 전자책이나 어떤 노하우나 뭐 프롬프트나 이런 것들을 검로드 통해서 굉장히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엄청 큰 플랫폼이거든요. 그거를 오픈소스로 공개를 해버렸더라고요. 그럼 누구나 다 그 코드 갖고 뭐 커서나 이런 데 가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하거나 해서 뭐 배포까지 물론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운영할 정도가 되려면 좀 어느 정도의 더 지식이 필요하지만 그래도 그 구조를 짜는 거가 굉장히 좀 어렵다면 이미 잘 짜져 있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써서 완성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그냥 공개를 해서 누구나 다 쓸 수 있게 한다는 게 저는 좀 요즘 진짜 개발자가 아니어도 뭔가 개발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이걸 어떻게 쓰느냐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해진 시대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간 이런 거는 약간 지향하는 편인데 이제 이런 길이 열렸으니까 누구나 다 랜딩 페이지, 홈페이지 만들어서 얼마를 벌 수 있어요. 막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런 것보다는 기존에 내 어떤 가치를 좀 더 디벨롭 하려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 만들려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했던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거에 저는 오히려 포커스를 맞추면은 좀 더 굉장히 큰 시장이 좀 열리지 않았나. 거기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간 나만의 어떤 좀 더 본질적인 거 나만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떤 컨텐츠를 더욱더 차근차근 다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토대가 잘 갖춰졌을 때 이런 툴들이 굉장히 더 파워풀하게 나의 가치를 올려주는 데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웹페이지 만드는 게 뭐 이런 웹앱을 만들어서 뭐 애드센스 수익 뭐 발생시키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큰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뭐 GPTS 제작 의뢰 같은 거를 많이 받아요. 개인적인 루트로. 그런 거를 받았을 때 이제 매번 말로 설명했었는데 그런 말로 설명하지 않고 그냥 원페이지짜리 간단히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주면 훨씬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만약에 내가 되게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요. 근데 아직 바이브 코딩으로 혼자서 만들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내 컨셉을 보여줄 수 있는 정도로만 만든 다음에 그거를 뭐 개발자한테 보여줘서 그 같이 협업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 아이디어를 판매한다던가 아니면 뭐 정부 지원 사업 같은 것도 저는 해보진 않았지만 그런 거에 지원할 때도 그 정도 MVP라고 하죠. 그 정도 컨셉 단계로만 만들어 놓고 활용하는 것도 또 한 가지 되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방법도 굉장히 좀 유용해 보이네요. 아무래도 좀 비개발자들이 좀 한계가 좀 명확한데, 그리고 예전에는 개발자들한테 또 의뢰하려면 돈이 되게 많이 들었는데 기본적인 구축만 해놓은 상태에서 좀 의뢰를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통도 굉장히 빨라지고 비용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정말 비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지 않았나? 좀 더 고도화된 부분에 있어서만 좀 개발자들한테 의뢰를 해서 완성을 시킨다던가. 저는 한 가지 또 어떤 뭐 이거는 개발 쪽은 아니지만 저는 이제 딥 리서치가 등장하고서는 어떤 걸 좀 테스트해 봤냐면 그 세금 신고할 때 기존에 뭐 부가세 신고나 종소세 신고는 요즘에 AI 관련된 서비스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되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뭐 직원 급여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좀 디테일하게 계산할 게 또 많더라고요. 근데 이런 것들 맡기는데도 돈이 많이 들었는데 딥 리서치 같은 경우는 방대한 사이트의 정보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서 이제 보고서로 작성해 주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세무가 다 계산이잖아요. 그 계산하는 것들만 하나의 딥 리서치를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써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가 이 정도 가격이 나올 거다라는 평균 값들을 수치로 넣어서 제가 세무사한테 컨펌만 받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거의 한 100분의 1 정도 가격을 아꼈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의뢰했는데 한 300만 원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분의 1이 뭐예요? 거의 그냥 제 시간만 반나절 쏟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많은 세이브를 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 개발 쪽도 비개발자들이 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본 다음에 좀 전문가들한테 한번 컨펌 정도만 받거나 아니면 디벨롭하는 수준으로 간다면 또 굉장한 좀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좀 이어서 좀 한 가지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사람들이 결국엔 또 관심이 있어야 할 주제가 퍼스널 브랜딩? 좋아. 그리고 이런 랜딩 페이지 만드는 거 좋아. 이렇게 만들어서 정말 뭔가 내 가치가 또 올라가는 걸 통해서 내가 정말 비즈니스 모델을 좀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좀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할 수밖에 없죠. 이게 해봤던 게 아니라 뭐 사업을 뭐 경험이 없으시거나 뭐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게 주동적으로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해왔던 형태가 제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제가 봤을 때 지금 30대 40대에 머무시는 분들이 좀 가장 수동적인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많이 해요. 능동적인 교육을 못 받았죠. 그냥 어릴 때부터 공부 아니면은 답이 없고 예체능에 대해서 이제 바라보는 시선도 엄청 안 좋았던 시대를 겪으면서 왔던 시대가 지금 30대 40대 분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퍼스널 브랜딩이라는 게 감잡기가 어려운 게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쉽게 뭐 요즘 유행하는 부업 형태, 뭐 블로그로 돈 벌기, 뭐 유튜브로 돈 벌기, 뭐 수익하기, 이런 형태도 결국에는 나쁜 건 아니에요. 다 저는 좋은 형태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유행하는 부업이잖아요. 이 유행하는 부업이라는 형태는 그 유행이 언젠가는 끝이 나버립니다. 근데 이 퍼스널 브랜딩에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의 본질 쪽에 좀 가깝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도 좀 변형이 되는 거라든지 이런 형태가 거의 아니에요. 그 뭐 많은 분들께서 뭐 그러면 어떠한 예시들이 있냐라고 이제 했을 때, 사실상 그거를 제가 제안을 해드리는 것 자체도 어찌 보면은 유행하는 부업을 그냥 제시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좀 제시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남들보다 내가 좀 더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조금 더 알고 있는 것을 브랜딩하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 이미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그거를 통해서 브랜딩을 더 구축을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쉽게 저희가 음식점이라는 게 있다고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음식점을 통해서 매출을 증진을 시킬 수 있는 요소가 홀장사, 더 나아가서 뭐 배달 정도로만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상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배달이랑 이제 홀 장사를 하는 거 제외하고서도 남는 시간에 쓰지 않는, 우리가 영업을 하지 않는 시간에 공간 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부동산 형식으로 권리금 장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소스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더 나아가서 원데이 클래스로 뭐 요리 같은 거를 진행을 하면서 그 음식점이라는 커맨드 하나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구축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은데, 대부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홀에서 먹는 거, 그리고
배달 정도로밖에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게 생각관을 좀 깨부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이 사업의 본질과 좀 가깝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요. 예. 너무 이야기 좀 잘해주셨고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기도 한데 대부분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AI로 이제 저렇게 나만의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되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뭘 하지? 약간 이런 질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약간 한계인가? 이 사람들이 어떤 LLM이 등장하고 나서도 저는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질문하는 거를 보면서 와 사람들은 그 최근에 이제 GPT스에 먼데이라는 GPT스가 나왔잖아요. 네. 너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멍청한 어떤 도구로밖에 사용 못해 막 이런 이게 시니컬한 어떤 답변을 해주는 그 봇이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사람들이 이 인공지능 이 AI를 굉장히 우리가 그동안 학습해온 범위 내에서만 쓰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이 툴을 파워풀하게 쓰지 못한다고 좀 생각을 하는 경향이 좀 갖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누구나 다 나만의 랜딩 페이지를 만들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은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딱 거기서 머물러 있다면 그 후는 사실 저는 바로 LLM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 나눴지만 바로 LLM에게 가가지고 이걸로 그래서 도대체 뭘 할 수 있어? 나는 그동안 이런 걸 해왔던 사람인데 그럼 난 뭐 해야 될까? 어떤 기회가 나한테 주어질까? 이런 거 묻기만 하면은 거기서도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유튜브나 아니면 그걸 진짜 입까지 이렇게 떠먹여주는 강의나 이런 클래스 가셔가지고 강의 듣고 따라해봤는데 또 나랑 좀 안 맞아가지고 또 오래 못 가시고 약간 그런 경우들을 되게 많이 보면서 제가 그래서 알파고님하고도 또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것 중에 하나는 약간 진짜 본질적인 것만 잘 캐치한다면 내가 어떤 툴이 주어지던지 간에 그걸 어떻게 쓸지를 내가 다음 스텝까지 기획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정말 사용도가 무궁무진해지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이 툴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거를 정말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워크숍을 참여해보면서 느꼈던 게 약간 사람들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거에 또 흥미를 갖기에는 저는 좀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굉장히 좀 필요한 내용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저는 본질적인 것들을 바탕으로 이런 툴이 주어졌을 때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늘어나고 내 사고가 그냥 내 사고에 갇히는 게 아니라 내 사고를 이 LLM에게 맡기는 순간 얘는 진짜 쉬지도 않고 엄청난 정보를 학습하고 나한테 제시를 해주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전환이 있는 사람에게 또 이런 툴의 발전이 좀 기회가 주어지지 않나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저도 뭐 GPT-4나 뭐 이런 플러스 그러니까 한 $20 내고 쓸 수 있는 모델로 많이 그런 질문을 해왔고 개인적인 고민도 질문을 해왔고 이랬었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아무튼 오원 프로랑 마누스 같은 엄청 오랫동안 생각해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툴들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내가 처한 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에 대해 물으면 걔네가 뭐 한 10분 가까이 10분 15분 생각한 다음에 답변을 해주는데 그거를 보면은 정말 허민님이 말씀하셨듯이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 막 명확한 아예 답변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고를 넓혀줄 수 있는 그런 길을 많이 제시해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LLM이랑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단순히 뭐 이런 걸 만드는 걸 넘어서 고민 상담도 좀 많이 해보시면 확실히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다는 것에 완전히 동의합니다. 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앞으로 이제 막 두 분이 또 워크숍을 좀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네. 좀 올해 좀 어떤 것들을 좀 계획하고 계시고 좀 이 LLM AI가 이제 발전되면서 이 코딩 시장은 또 어떻게 또 비개발자들에게 좀 어떤 기회가 좀 찾아올 거라고 좀 전망하시는지 좀 그 부분을 좀 이야기해 주시고 좀 저희가 좀 오늘 팟캐스트를 좀 정리를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비개발자랑 비전문인의 시선으로 좀 바라봤을 때 이제 랜딩 페이지를 다 하나씩 갖고 있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나만의 페이지를 전부 다 하나씩은 이제 SNS 계정 마냥 좀 보유하고 있는 시대가 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또 그런 것들이 유행을 하겠죠. 당연히 랜딩 페이지 다 갖고 있는데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SEO에 관련된 강의라든지 이런 형태가 판매가 엄청나게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 토대로 어떻게 보면은 좀 상향 평준화가 이제는 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한국 같은 경우에는 SEO 기준을 무시한
아예 신경도 쓰지 않은 랜딩 페이지들이 엄청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개발 관련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문의를 했을 때 개발자를 토대로 랜딩 페이지를 구축을 했을 때 그 SEO 최적화돼 있는 테크니컬 요소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코드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게 SEO 작업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구분이 안 돼요. 코드를 까보지 않는 이상. 까도 코드를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런 것들도 더 중요하게 자리를 잡히면서 좀 평준화가 좀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둘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콜라보 형식의 강연을 좀 진행을 하는데 워낙 좀 성향도 좀 잘 맞고 서울에서 한 건 끝냈고 26일에 지금 현재 또 26일에 준비 중에 있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은 좀 마음 같아서는 약간 좀 바람도 쐬면서 좀 전국을 좀 한번 도는 거를 목표로 좀 보고 있습니다. 또. 아, 전국을 돌면서 워크숍을 좀 진행하시는 거죠? 네네네. 아, 네네네. 그것도 좀 좋겠네요. 네네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웹앱 정도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지만 애초에 바이브 코딩을 시작한 거는 이 정도 수준에 머물려고 시작한 건 아니었거든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저만의 서비스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일단 그쪽에 시간을 많이 투자할 것 같고요. 다만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에 있어서 엄청난 애정을 가진 뭐 애정도로만 따지면은 거의 국내에서 최고일 거기 때문에 근데 꼭 그런 대단한 서비스를 만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실 웹앱 정도, 웹앱도 아니고 간단히 원페이지 정도 만드는 것 정도로도 특히 개인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유용한 활용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는 서비스 만들고 알파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또 개인적으로 SEO 지식도 꽤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접목해서 더 많은 사례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또 두 분 또 채널 다 각자 또 운영하고 계시니까 책가장 그리고 알파 고고고 채널도 또 많이 구독들 해주시면은 또 계속 좋은 콘텐츠들이 올라오고 있으니까 좀 많이 참고하면서 좀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는 AI 시장을 좀 따라가는데 좀 많이 채널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면은 해주시고 저희가 인사 마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아, 언제든 좀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 아마 또 당분간 또 엄청 바쁘게 또 활동하시지 않으실까 좀 생각을 하고 또 굉장히 좀 유익한 좀 워크숍이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또 책 과장님은 제가 또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그 실력은 저는 믿어 의심치가 않았고 최근 한 6개월 이내 그 전부터였었나요? 또 코딩에 굉장히 또 관심을 많이 갖기 시작하면서 공부를 또 많이 하시는 걸 제가 옆에서 좀 지켜보면서 또 뭔가를 해낼 거다라는 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또 강의도 제가 참여하고 나서 또 되게 좋았다고 느꼈고 저는 또 하면서 하루 동안 다 그 준비하신 내용을 다 따라갔던 것 같아요. 저는 어느 정도 근데 그날 저도 커서가 처음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또 설명을 또 잘 해주셔가지고 근데 물론 이 AI가 아무래도 또 현장에서 진행하다 보면 약간의 좀 오류나 서로 다른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물론 초보자분들은 좀 약간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좀 하면서 굉장히 좀 앞으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AI 시대에 좀 필요한 툴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게 됐었고 또 알파고고님 진행하셨을 때는 저는 그 부분에 완전 100% 동의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툴이 주어졌을 때 누군가는 정말 돈을 벌기도 하고 효율화를 시키는데 누군가는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단순히 이게 어떤 강의하는 사람에게만 탓하기보다는 정말 많이 그 사람들은 아까 전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애정이 엄청나다고 하셨잖아요. 사실 저도 거의 하루 종일 쓰거든요. 어떻게 하루 종일 쓰는 사람하고 단 1시간 쓰는 사람하고 같을 수 있겠어요? 그분들의 어떤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내가 그거를 내 것을 만들려면 최소 10배 이상은 저는 시간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날 저희가 4시간 동안 강의를 했으면 최소한 40시간은 써보면서 그 툴을 익히면은 저는 충분히 그 안에서 내가 내 것들로 체화해서 더 나은 또 인사이트를 또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두 분의 또 워크숍 앞으로 또 어떤 식으로 어떤 강의들이 런칭할지 모르겠지만 또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늘 응원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날이 더 더워지기 전에 한 번 더 나와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